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2.26% 상승 마감, 코스닥도 5%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방송에서 이제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 개인적인 반등, 어떤 뭐 지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코스피, 뭐 코스닥, 나스닥 다 비슷한 위치예요. 코로나 폭락장이 오기 전에 어떤 이 가격대, 이때도 보시면은 급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놓고 코스피도 여기서 거의 오랜 시간 세 번의 지지를 보였던 포인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는 최소한 5에서 많으면 뭐 한 코스피는 한 10에서 뭐 한 10% 전후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 폭락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죠. 요 가격대. 그러니까 한 거기다가 이제 라운드 피겨 값이 7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요 근방에서는 아마 조금 크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700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구간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최소 5% 많으면 뭐 한 15% 사이에서의 어떤 반등 구간.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한 5에서 10% 정도 기대해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고, 이 경기 침체 이 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금으로서 뭐 연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가 숨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꺾이는 것 같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크게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뭐 정말 뭐 이게 살짝 그냥 이 눌림 구간인지 그냥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올릴 뭐 근거 이슈를 좀 찾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일 수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 뭐 이하도 아닌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IMF에서 가까스로 경기 침체는 좀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뭐 그나마 좀 좋은 뉴스가 있었고, 지금 이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거의 사실은 반영이 이제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급하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고, 그 안에서 이제 빨리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하락 없이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시간 뭐 한 1에서 3개월 정도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상승 흐름으로 돌려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격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등등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아갈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깰지, 이 부분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뭐 바닥 구간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낙폭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3분의 1에서 한 절반값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코스닥 기준으로 775에서 한 800포인트 요 정도 사이까지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진짜 이렇게 하다가 뭐 바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요런 흐름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고, 뉴스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난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참 정말 여러 번도 다뤄드렸고, 어,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식량난 테마는 움직임이 나왔어서 이 부분으로 또 뭐 칭찬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가장 처음 제가 언급드렸던 게 요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려산업을 제가 주시하고 있었고, 고려산업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시장에서 이대로 재료 소멸인가라는 뭐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었는데 저는 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쪽으로 저는 이제 베팅을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식량난 테마의 재료는 우리의 생각보다 이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좀 크다. 이게 뭐 전쟁, 그러니까 이유 자체도 원인 자체도 전쟁이라는 딱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뭄, 폭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슈 안에 있고, 전쟁이 설사 종료가 되더라도 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크기는 저는 충분히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죠, 이때.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닥 딱 잡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뭐 정의원방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날 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수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춰버렸죠. 이렇게 이제 찔끔찔끔 떨어질 때는 식량난 테마가 이제 시장의 어떤 해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시장이 약할 때 식량난 테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강할 때 약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그냥 패닉에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해지 테마라고 해서 시장이 약할 때 강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틀간 거의 9% 가까운 급락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해지 테마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떨어져요. 다 알아갑니다. 근데 그런 구간 안에서 아마 식량난 테마도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고 재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날 방송에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 정리가 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재접근을 할지 말지. 그러면은 얘네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야 되겠죠. 이런 어떤 8,000원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뚫어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박스권 구간을 재돌파하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살짝 뚫었는데 다시 들어왔다가 8,000원을 뚫어주면서 재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가면. 그래놓고 또 눌러놓고 또 이제 이런 어떤 10,000원 구간에서 지치게 해놓고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또 클 수 있어서, 아무튼 이제 식량난 테마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지켜보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고려산업이랑 한일사료 그리고 샘표, 신송홀딩스 뭐 요 정도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도 이제 이날 거래 재개되면서 상한가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일단은 뭐 하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일단 못 드렸는데, 크게 뭐 식량난 테마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한일사료만 그냥 조금 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네 종목 정도, 고려산업, 한일사료, 샘표, 신성홀딩스 일단 요 정도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물가 관련 이슈도 뉴스도 계속 있어요. 올여름 물가 6%대 간다. 2년 더 간다. 그리고 유엔 총장은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뭐 뉴스가 좀 있었어서 아마도 이대로 죽기보다는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가스 애들도 제가 GSE가 요때 이제 방송을 찍어놓고 편집하고 이러면서 뉴스 잘라내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다고 뭐 언급 드렸었는데, 가스 뉴스는 계속 있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여름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 가스 공급 문제가 훨씬 더 뭐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GSE 이런 애들도 지금 이런 구간 지금 이런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큰 파동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뉴스도 일단 또 계속 푸틴이 가스를 완전히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벌벌 떠는 유럽. 독일은 가스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어느 날 이제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주도 테마 뭐 있었죠? 신재생 있었죠.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주 뭐 SDN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재건주랑 SDN 두 개만 봤어요. 저도 시장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또 재건주도 보면은 끼 있게 잘 움직이죠. 이런 구간 안에서 어떻게 좀 이제 앞으로 또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일단은 이제 재료도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7월 4일 날 입국을 한다고 하니까 뭐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재료는 좀 살아있다. 시장 분위기도 물론 중요는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랑 뭐 서암기계공업, 데모, 해인 같은 종목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강력했던 주도 테마들 뭐 원전 그다음에 태양력, 풍력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테마는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이 반등 타점을 맞춰 버렸잖아요. 일단 뭐 요 뉴스 말고도 지속적으로 좀 원전 뉴스는 있었는데 뉴스가 얘네가 없어서 계속 하락을 했던 건 아니에요. 뭐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근데 뭐 이제 G2 파워는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애였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한신기계나 뭐 서전기전, 우진 같은 전통적인 이제 원전 테마로 강했던 애들이 언제쯤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줄까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가 요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뜬금없이 원전 애들이 갭을 이렇게까지 띄울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봤는데 단체로 갭을 띄웠다가 이날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음봉 맞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다시 이런 식으로 저점 잡아주고 또다시 갭을 띄웠습니다. 이날은 뭐 2.56%, 요날은 시가가 6.5%예요. 그랬는데 이날도 시장이 폭락이 나왔고 이날도 시장이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요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도 이제 이 역배열 구간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뽑아요. 들었다 죽였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뽑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이날 제가 언급을 일단 좀 드렸었는데 요날 갭을 좀 많이 띄었다가 다시 음봉 맞고 죽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매물 소화해 가면서 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G2 파워는 뭐 이제 저희 정의연방에서도 요때 눌림에 공략이 들어가서 이날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고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G2 파워를 재공략할까 한신기계를 공략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한신기계를 요날 거의 이제 장중 저점 구간에 공략이 들어갔는데 고가까지 정말 예쁘게 좀 형성이 되는 바람에 또 사자마자 한 1시간 만에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조금 이제 21선 이런 구간에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G2 파워가 차트가 이 정도면 거의 좀 아름다운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시면 신규 상장한 날 이 종가를 넘겨놨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돌파했다가 다시 또 죽는 척 하다가 종가 올려놨어요.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흐름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G2 파워랑 한신기계가 지금으로서는 원전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아마 얘네들 가면 따라 올라오겠죠. 그리고 태양광 SDN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폭락장에서도 얘는 뭐 이때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잡고
이렇게 이제 돌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이 무증 때문에 잠깐 이제 올랐다가 좀 차트가 뭉개지는 상황이라서 다른 애가 좀 대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 유니슨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봤는데 CS 윈드가 눈에 좀 띄어요. 얘도 이제 기업 내용도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서 풍력은 이제 CS 윈드가 대장으로 역할을 좀 바뀌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수렴의 구간에 얘도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수렴 구간, 그래서 이렇게 뽕 하고 뚫어주면서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 봐야 되는데 뉴스도 또 있어요. 아무튼 원전 뉴스는 있었고, 미국 정부에서 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좀 뭐 건다라는 뉴스, 그리고 풍력 산업 축소는 없다, 지원과 보급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뉴스 있었으니까 아무튼 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아까 재건주랑 뭐 신재생 테마 그리고 원전주 요 정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애들은 조금 이제 악재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뭐 원숭이 두창 애들도 제가 이 눌림의 구간에서 이대로 죽을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확산세에 따라서 다시 흐름 이어줄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면은 단체로 상한가를 갈 것이다. 근데 요때가 아마 약간 이제 피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재료도 조금 있었어요. 6월 23일 날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여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국 날짜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하면 이제 뭐 24일이 될 거니까 하루 늦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서 금요일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았다, 이런 거 굳이 뭐 결과에 베팅할 필요 없었죠. 근데 안 좋은 뉴스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얘네가 미코바이오메드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지, 뭐 진매트릭스, 녹십자, MS 얘네들 다 죽어가지고 얘네들 조금 쉽지 않겠다. 테마가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재료 소멸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봐서 이때부터 저는 조금 사실 관심을 그러니까 이날 상한가 간 날 미코도 상 풀리고 진매트릭스랑 뭐 녹십자, 차백신 시간에서 다 폭락했잖아요. 이때부터 얘네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까지도 제가 좀 염두를 해뒀거든요. 근데 비상사태 선언도 되지 않았고, WHO에서는 아무튼 뭐 원숭이 두창 때문에 여름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죽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얘네는. 그 다음에 쌍용차는 이것도 뭐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방울이 상한가가 나온 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이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KG ETS가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도 이제 아직까지도 KG 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도 다시 이제 재차 인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얘네가 일단은 뭐 지금 우선 매수권자기 때문에 쌍방울이 지금 뭐 한 700억인가 더 써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KG도 그냥 700억 더 쓰게 되면 얘네가 인수하는 거니까. 24일 인수 제한서 마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재료 소멸까지 이어질 만한 그거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요거 앞두고 시장에서 이 재료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갈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 물론 차트도 좋고 다 좋았는데 가려면 얘가 이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장에서 이 재료에 대한 노출이 너무 좀 컸다. 그래서 너무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가기가 좀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요때부터는 조금 이제 관심권에서 살짝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KG 케미칼이 올라오네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얘로 좀 뭔가 관심이 쏠리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서 일단은 뭐 28일 날 최종 인수사 선정이 있으니까 뭐 27일이나 28일 한 오전까지만 매매하시고
일단 얘네들도 일단은 치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매각 이슈 있는 CIS가 6월 30일 날 예비 입찰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7월 1일 날 예비 입찰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차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CIS랑 일진 머티리얼즈는 또 공급 계약 뉴스도 있었죠. 8조짜리 어마어마한 했네요. 아무튼 CIS도 요 구간 안에서 얘가 이렇게 죽을 건 아니다.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한 번은 들어 올려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좀 됐고요. 30일 앞두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일진홀딩스도 요 매물대,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떨어졌던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지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뭐 7월 1일 날 탄소세 시행이 있는데 관련주는 뭐 캐시 그린홀딩스 얘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일단은 너무 적어요. 3억이면 이거는 야, 이거는 너무 이제 잡주라서 물론 이제 뭐 탁 튈 수도 있겠지만 공략하기에는 조금 그런, 그리고 뭐 재료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매력 있다라고 보여진 또 재료는 아니어서 혹시 가더라도 살짝 그냥 뭐 튀었다가 죽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증시 일정, 재료 일정만 잘 살펴도요. 6월달 이 폭락장에서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식량난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원숭이 두창, 쌍용차, KG ETS, CIS, 뭐 일진홀딩스 이런 애들 했으면 크게 사실은 뭐 시장 폭락한 거 대비 크게 손해 볼 부분도 없었습니다. 뭐 태양력 뭐 이런 애들만 했으면 네. 아무튼 요 정도로 뭐 맞추기로 하고요. 좋아요. 좀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방송은 중간 광고도 없어요. 방송 킬 때, 끌 때, 요때 앞부분, 뒷부분만 있고 중간 광고도 없기 때문에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무료 디딩 이제 진행하는 부분 링크는 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드리도록 하니까요. 이쪽으로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